자, 오늘 비정상대 배우 모셔볼까요? 잘생긴 배우분인데 네. 굉장히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빛을 발하는 배우분입니다. 많이 저 눈에 익은 분입니다. 네. 예. 아마 오늘 푸시업과 비교를 해보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도플갱어? 도플갱어. 잘생겨서. 그렇죠. 부리부리 시원시원한 얼굴만큼 솔직하고 거침없는 입담의 주인공 배우 권호중 씨. 드디어 나오네요. 잘생겼는데요? 잘생겼어요. 안 앉으실 거예요? 형제들인 것 같은데. 드디어 만났네요, 둘이. 약간 산둥이인데 어렸을 때 떨어지는 약간 그런 상징.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일단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부터. 자기 나라 말로. 100%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올해 46살입니다. 배우인데 연기보다는 근근히 이제 예능을 하다가 얼마 전에 다시 배우로 복귀한 권호중입니다. 아니, 근데 뭐 저희가 권호중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전 닮은 것 같습니까? 느낌이 있네요. 느낌 있죠? 네. 선생님 몇 살이죠? 전 32. 좋은 나이네. 근데 저희가 뭐 닮았다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뭐 닮은 꼴이 많죠. 만수르 뭐 그렇죠. 또 샤르칸. 샤르칸 인도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 하비에르 바르뎀. 그렇죠. 로봇 다니 주니어. 거기까지 좋았는데. 느낌이 있는데.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길었어. 그리고 이제 푸세무사부까지. 최저도. 아니 근데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 환상 속의 그대라는 춤을 만든 분이죠. 춤 만든 건 아니고요. 뮤직비디오 안무했죠. 뮤직비디오 아무래도 권호중 씨가. 춤을 정말 잘 춰. 어릴 때. 아니 근데 지금도 봐봐요. 정말 20대 닮은 때. 푸세무수하고도 춤 잘 추잖아요. 그러네. 이게 웬 통일입니까? 가족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두 분이 한번 배틀을 나이 한번. 차이가 지금 14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래서 가만 한번 볼게요. 배우 이렇게 많아요. 그런 건 좀. 그렇죠. 박수 보내드립니다. 너무 잘 춰. 진짜 춤을 사랑하는 아랍 부자 같지 않아요? 진짜 멋있다. 둘의 춤 실력에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숨을 몰아쉬는 것 차이. 네, 춤 실력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더 잘하세요. 대박이에요, 진짜. 더 잘한다. 더 잘하죠. 형님, 저는 시간 있을 때 저랑 클럽 한번 꼬고 오시면. 와이프랑 같이 가야 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87회 비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권호중 씨가 네. 오늘 청년의 안고 발표해 주시죠. 네, 임신 7개월 차 예비 엄마입니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기대보다는 걱정이 점점 늘어가는데요. 태어날 아이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육아 사이트는 물론 초등학교 학부모 커뮤니티까지 완벽 마스터한 것이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겨우 옹알이를 하는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하게 할 수 있는지, 자기보다 수준 높은 친구들을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할지 등등 정보들로 넘쳐나더라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남들과 비교당하며 남들을 이겨야 한다고 강요당하는 이 사회에서 과연 내 아이가 행복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각종 아동학대 뉴스에 차라리 어린이들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키우는 건 어떨까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이를 외국에 가서 키우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네. 공감하시나요? 아버지로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은 무조건 이민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릴 때 좀 이렇게 어리다 싶으면 좀 이렇게 서로 포용력 있고 하는데
요즘에 좀 아이들은 되게 잔인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애들이 경쟁에 내몰려 있죠. 악에 좀 많이 차 있는, 분노가 많이 차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있겠죠. 예. 2014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어린이 삶의 만족도 순위를 보니까 한국이 OECD 30개 나라 중에 최하위였어요. 예, 30위였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어린이가 가장 불행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국 비정상 대표 우리 권호중 씨와 함께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를 외국에 가서 키우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를 본 안건으로 상정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아이를 외국에 가서 키우고 싶은 나 비정상이라 생각하시면 버튼을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누르세요. 자, 비정상이다입니다. 한국에서 키우자죠. 한국에서 키우자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이가 생기면 아마 또 외국에 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 경쟁해야 하는 그런 것은 아이에 대해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끼리 경쟁이라는 게 부모님 때문에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경쟁하게 되는 거고, 게다가 아예 어릴 때부터 다른 나라에서 키우면 그 아이가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 나라의 문화를 오히려 한국 문화보다 더 접근하게 되니까 나중에 너 한국에 살래? 이 나라에 살래? 하면 또 다른 고민을 갖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문화 이런 거 나중에 배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일 어렸을 때 받은 교육 이런 거는 사실은 평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만약에 그냥 키워도 나중에는 학원 다녀도 되고 뭐 이런 돈 진짜 많이 가도 되니까 차라리 이런 돈 모아서 보내는 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 교육 비용 쓰는 힘 사실 다른 나라 비슷해요. 이런 돈으로 하면. 여기 교육 얘기 나왔는데 저 음복 얘기 사실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행복. 한국 애들이 이제 안 행복한 걸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때문일까? 아니면 한국 부모 때문일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이 아주 많은 한국 부모들이 서로들하고 비교하고 자기 아들이나 딸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욕심 때문에 사실 애들이 행복하지 못하죠. 그리고 사실 교육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상대적으로 한국 교육 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애기 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조건 한국에서 보낼 건데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수능 그런 저희도 수능이 있어요. 수능이 있는데 시험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게 그거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초등학교는 중학교 한국에서 공부해도 된다는 말 저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한국 경우는 초등학교부터는 다 수능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초등학교부터요. 사실은 뭐 얼마 전에 어떤 초등학교 방문했었는데 우리 질문 많이 던졌는데 받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그냥 평소에는 선생님이 질문하고 네, 아니다, 몰라다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벌써 생겼어요. 아니야, 만약에 근데 경험이 있으면 아니 이제 학교 가서 질문했는데 대답하는 이유가 뭐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육 차이일 수도 있어. 아니면 장애가 싫어서일 수도 있어. 수다라 들어서일 수도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지금 논쟁의 핵심을 보면은 이 경쟁 사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베 형이 말한 것처럼 부모들이 세금은 있지만 근데 그 경쟁 사회라는 거를 과연 바꿀 수 있는지 모든 책임이 과연 그 학부모들한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경제와 산업 구조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천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인적 자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요즘에 기업 구조를 보면은 큰 대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해도 나중에 취업이나 뭐 내 아이의 경제적인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안건의 주인공은 한국이랑 선진국이 이제 비교하면서 약간 너무 극적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국은 모든 거 잘 안 돼 있고 선진국은 다 잘 돼 있다 이거 얘기하는데 솔직히 뭐 인종차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리 잊어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어떤 나라 가든 아이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안전에 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어느 나라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애를 키우면서 이민 가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냐면 큰 사고가 났습니다. 뭐 국가적인 뭐 큰 사고, 뭐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뭐 무너져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뭐 배가 가라앉아서 죽거나 이런 경우에 사고 난 뒤가 문제예요. 과연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대처했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과연 정말 살만한 나라다 아니다 판단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큰 사고 났을 경우에
서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게 너무 분이 나고 화가 나기 때문에 선진국을 가는 거예요. 물론 사고 나죠. 나지만 그 나라의 대처법은 좀 달라요. 서로가 책임을 지고 또 다른 사건이 나지 않게 조심하는데 우리나라 급하니까 먼저 책임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게 부모로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단순히 교육 정책이 불만이신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믿음이 안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내고 싶다. 그래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라고 했는데 양육 환경, 행복도, 정서, 학업 및 학교 생활 만족도 대부분이 아주 취약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각 나라 어린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어떤지 한번 들어봐야죠. 그래요. 예. 자, 노르웨이는 어때요? 아니 그렇게 보지 마세요. 물어볼 필요는 있나요? 아니, 차근차근 가자, 차근차근. 노르웨이는 얼마나 좋은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단점해야겠다고. 단점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단점 듣자. 일단 짧게 좋은 거 말하면 OECD 평균으로 보면은 노르웨이는 7위이고 좋은 것은 돈 때문에 걱정은 없고 학교에서는 경쟁이 많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진 않아요. 그래요. 이런 좋은 복지 제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도 있어요. 뭐요? 하나는 노르웨이 아이들은 부모랑 고민 이야기를 잘 못한다는 평가가 되게 낮았어요. 그거 왜냐하면 노르웨이는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는 거 일반적이고 아이가 1살이 되면 보통 다 유치원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 아버지와 어머니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 많지 않고 밤에 들어가면 둘 다 피곤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보다는 그냥 친구랑 고민 이야기 하는데 친구는 뭐 어린 친구니까 이렇게 좋은 고민 이야기는 못하는 거 문제점 하나랑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노르웨이 학력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이에요. 학생들은 30% 정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요. 30%? 왜요? 30%요? 네. 모든 학교 평등하게 교육을 시키고 좀 잘하는 학생들이 계속 쉬운 문제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경쟁이 없으니까. 너무 경쟁이 없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정말 부러워하는 게 공보육 시스템이거든요. 맞벌이 부부가 어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 되게 부러워하는데 공보육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오히려 너무 맡겨버리니까 부모랑 대화할 시간이 없다라는 그 부분이 또 되게 흥미롭네요.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인데. 네. 저희가 순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인데 아동 자산율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이탈리아 1위였어요. 가장 낮은 걸로. 제일 가장 낮은 걸로였고 그리고 유니세프 이렇게 조사한 거에 따르면 대인 관계랑 학교 친구들하고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거기서도 이탈리아 1위였고 그리고 학교에서 본역 없는 순위 그리고 또 2위였어요. 없는 순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이나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대인 관계 같은 거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렇게 나왔어요. 애들도 학교 재밌게 가고. 이탈리아는 대인 관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한국 여자 지나가면 계속 말 걸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니까. 여인 관계. 대여인 관계.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이 행복한다고 생각해요. 행복하다. 네, 한국이랑 비교해야 된다면 걱정 없이 그 학교 다녀요. 일단 나라 전체가 낮잠을 자는데. 어디서 낮잠을 자요, 우리나라. 시간에. 직장 맞지, 진짜. 지하철에서. 벌써 여유가 확실히 다른 거죠. 신기하게 하나 있는데요. 네. 뭐냐면 우리나라도 주 시골에서 그 20km 학교까지 걸어야 되는 학생 더 있어요. 20km면 한 5시간 걸어야 되거든요. 가끔씩 그냥 말 타고 가요. 말? 그럼 저 해볼 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한다고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말 타면 행복하고. 그 갑에 택시 타면 더 행복할 수도 있잖아. 택시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불행해질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 네, 독일은 이제 OECD 기준으로 13위거든요. 높은 편에 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은 약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이들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행복을 잘 못 느낀대요. 좀 불행한 것들이 좀 많아요. 좀 재미없는 편도. 문제 보는 거 이제 문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도시 생활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약간 뭐랄까 배출가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요즘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까 약간 좀 어려운 형편 아이들도 있죠. 자, 권호준 씨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야, 요 나라는 좀 내 아이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런 탐나는 나라가 있나요? 뭐 어린이들이 지금 살기 뭐 힘든 나라가 지금 꼴등을 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학교 폭력이나 가정 불화로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6만 명입니다. 6만 명이면 학교 하루에 수십 개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총 28만 명이 거리를 돌고 있어요. 정말 문제가 우리나라인데 사실 이 비정상회담이 참 좋은 프로인 게 아무도 이렇게 토크쇼에서 건드리지 않은 부분을 건드려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